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할까? 이 책이요, 다음 챕터를 안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써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파트 진짜 100번 읽어야 돼. 안녕하세요. 키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더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유료 광고 영상 맞아요. 그렇지만 광고 영상이네 하고 나가지 마세요. 진짜 끝까지 보세요. 왜냐면 제가 광고 제안으로 이 책을 받아서 읽는데 요 정도 읽었는데 다음 장 넘기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녀 교육서를 읽고 소개한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정도 읽다가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는데? 광고 영상으로 이제 책 소개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꾸미님들이 반드시 읽어야 돼. 같이 읽어야 돼. 갑자기 꾸보클 선정 도서로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광고 영상, 오늘 날짜가 2월 6일에 올라가는 영상으로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2월 6일에 올라갔는데 3월 1일에 꾸보클 책으로 소개를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이걸 꾸보클 책으로 선정하지 않았어요. 광고 제안을 받아서 보도 자료랑 작가님에 대한 소개 보고 캐더맘 TV랑 너무 결이 잘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를 했고 책을 받았는데 읽으면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이거는 진짜 그냥 저 혼자 읽고 소개해가지고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이걸 그냥 구입을 하시거나 읽고 마시면 안 돼요. 읽고 생각을 해서 쓰면서 적용을 하면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될 책이에요. 제가 우리 해피디님한테 꾸보클 3월 애들 신청하라고 그랬거든요. 우선 이 작가님이, 최순나 작가님이 유퀴즈에 출연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봤어요. 거기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그 작가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학교는 재밌는 곳이야. 기대해도 좋아. 이 말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엄마들이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사실 별로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정말 1학년 학부모가 될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불안하던지. 진짜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아이를 공부를 어떻게 시키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책이 아니고요. 아이를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이냐, 이런 책이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와닿는 부분, 그러니까 챕터 1부터 한 챕터마다 다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영상 하나로 이거 어떻게 찍지? 진심으로 걱정이 됐는데 제가 정말 그 중에 몇 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는 사실 초등학생 엄마, 그러니까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엄마들에게 딱 맞지 않을까? 타겟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요, 저 같은 중학생 엄마, 사춘기 아이 엄마도 읽으면 너무 좋아요. 자녀 교육의 근본, 본질적인 마인드셋 가지기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정말 오래 읽었잖아요.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어요. 이유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야. 잊어버려요. 그 감각을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자녀교육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교육서 솔직히 읽어보세요.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다 알지. 실천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백날 자녀교육서 읽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백날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자녀교육, 자기계발 똑같아요. 나 자신을 교육시키는 게 자기계발이고요,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자녀교육이잖아요. 자녀교육서, 자기계발서를 꾸준히 계속 읽으셔야 돼요. 제가 프롤로그부터 너무 와닿아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교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미래의 준비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중고 12년 동안 대입이라는 미래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나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는 취업, 성공적인 취업이라는 그 미래만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학 4년을 보내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이제 취업을 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멋진
남편, 더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끝이 없어요. 그 미래를 위해서 자꾸 오늘, 지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살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지금 이 아이가 느끼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겨울방학 중반 정도 됐잖아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이거 저거 요거 하려고 했는데 애가 반도 못했어. 반의 반도 못했어. 어떡해. 이게 뭐예요? 다음 학기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지금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 지금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우선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살게 도와주자고요. 그리고 이 챕터에서 부모가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이 작가님이 정말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냐면 왜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들이 불안해하냐. 물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마케팅이라든가 엄친아 그 옆집 애들 막 SNS에 있는 놀라운 애들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를 딱 이 작가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너무 소름 돋는데 부모가 불안한 이유는요. 아이의 20대와 30대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신랑감을 만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거잖아요.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계속 비교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아이의 50대, 60대, 70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맞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 아이의 성적, 지금 당장 내 아이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다른 집 아이랑 비교하는 그 모든 것이 그만둬질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비교하면 조급해지고, 조급하면 닥달하고, 통제하고, 개입하고, 그게 부모와 아이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죠. 이게 쌓이면요, 나중에 사춘기 때 터져요. 그 간극을 메울 수가 없게 돼요. 완전히 벌어져 버려서. 아이의 20, 30대만 보지 마시고요. 아이의 5, 60대까지 보시라고요. 그러면 더 멀리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볼 수 있어요.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 아시죠? 이거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을 인용을 하셔서 이 작가님이 부모는 다 자기가 기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버가 뭐냐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처는 받는 만큼 주고 주는 만큼 받고, 그 다음에 테이커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테이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매처예요.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이들은 어떻게 학습이 되겠어요? 아,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나쁜 아이구나.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챕터를 읽다 보면은 그래, 내가 정말 기버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약간 아쉬웠는데 딱 그 다음 챕터가 제목이 뭐냐면 좋은 부모는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다. 이 내용도 너무 좋은 게 여러분, 무작정 희생하는 부모, 퍼주기만 하는 부모, 우리가 생각하는 기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모도 아이도 다 지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하는데 딱 답을 알려주세요. 뭐냐면 기버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여러분, 이거 진짜 필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행복하게 할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키우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할까? 그러니까 대신 답을 정해주지 말고, 또는 대신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아이가 스스로 그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게, 또는 그 좌절하고 실패한 것에서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고
고군분투 할 수 있게 그래야 배우잖아요. 그 실패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친단 말이에요. 지난번 영상 소망군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바로 기다려주는 거죠. 내가 아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될까. 그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 이 책이요. 다음 챕터를 안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후루룩 잡지 읽듯이 읽어야 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한 챕터 읽고 반드시 써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이만큼밖에 안 읽었거든요.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읽었어요. 다 쓰면서 읽느라고. 필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깨닫는 게 너무 많아서 자, 제가 진짜 이거는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62쪽. 걱정하지 말고 궁금해하세요. 이 파트 진짜 100번 읽어야 돼.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해요. 불안해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냐면요. 여러분, 김홍도의 그림에서 서당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손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김홍도가 손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뭘까? 하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궁금해하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얘는 왜 이렇게 느려? 제가 또 우리 다니엘 생각이 나겠죠? 왜 이렇게 느려? 쟤는 저렇게 하는데 얘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바로 평가, 조급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궁금해하자는 거예요. 개나리인 내 아이는 이른 봄 노란 꽃을 피우는 게 당연합니다. 자, 내 아이가 개나리예요. 그러면 이른 봄에 노란 꽃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국화예요. 그러면 가을이 되어야 꽃을 피웁니다. 소름 돋아 죽겠네. 여러분, 내 아이가 개나리일 수도 있고요. 국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른 봄에 필 수도 있고 가을에 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일 수도 있고 흰 색깔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 아이는 왜 저럴까? 라는 생각 대신에 이 아이는 자기 반의 세계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게 뭘까? 하고 궁금해 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기특할 뿐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다니엘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물론 늦잠 자서 제가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합니다, 저도. 이런 책을 그래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이 꾸부클 최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띤 토론? 많은 인사이트 공유가 있지 않을까. 꾸이백은 다 엄마들이거든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책 읽어보시면 정말 할 말이 넘쳐날 겁니다. 이게 오늘 2월 6일인데 3월 1일에 시작하는 책인데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해서 일단 신청을 오늘부터 받기는 받을게요. 정말 이 책 진짜 읽으셔야 돼요. 이거 제 심장을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작가님의 마인드가 너무 좋고 책이 문장 한 문장이 다 명문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를 직접 쓰면서 읽으셔야 돼요. 진짜 이 책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꾸부클에서 같이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